자, 안녕하십니까. 치킨보이 션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안녕하십니까. 치킨보이 천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제가 했던 이전 강의 잘 보셨나요? 혹시 아직 보시지 않은 분 계시면 한번 다시 봐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이전 강의를 뒤이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강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가장 크게 말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권 분석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봉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큰 틀로 한번 상권 분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형 상권과 골목 상권. 자, 대형 상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 유동인구가 겁나게 많아야 돼요. 그죠? 바글바글한 이미지죠. 뭐 지하철역 앞, 회사, 뭐 그 오피스 근처, 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병원, 뭐 대로변, 먹자골목.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권들. 뭐 우리가 뭐 약속 장소에서 어디서 만나자라는 유명한 곳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을 기본적인 대형 상권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지금 치킨볼을 먹고 살고 있는 골목 상권. 좀 다르죠. 대부분 이제 저희는 골목 상권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자면 주택가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조용하죠. 그리고 뭐 유동인구가 막 바글바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대형 상권과 골목 상권은 약간 상극이죠. 달라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 상권 분석할 때 대형 상권을 많이 원하세요. 왜냐면 유동인구가 많아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대형 상권을 보고 그곳에서 이제 뭔가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 같은 사람은 골목 상권을 좀 원하는 사람이에요. 취향 따라 다르기도 할 거겠지만 그래서 전 골목 상권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파고 있고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쯤 돼서 그래서 도대체 너는 뭔데 뭐 대형 상권이고 뭐 골목 상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는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알았길래 또 얼마나 더 알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24살에 홍대에 있는 매장을 하게 됐어요. 치킨보이라는 매장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면 저는 사실 방송으로 처음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VN의 부자의 탄생이라는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부자 탄생 최고예요! 거기는 이제 홍대 가게를 걸고 혹은 메인 상권 가게를 걸고 서바이벌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 오디션인데 1등 하면 가게를 주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치킨으로 나가서 1등을 하고 우승을 해서 운이 좋게도 그래서 홍대에 있는 메인 상권에서 장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홍대에 있는 대형 상권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홍대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대형 상권에서 모순점이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 거긴 한데 홍대 대형 상권의 모순점을 좀 경험하고 나서는 이건 좀 나랑은 좀 안 맞겠다 혹은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5년 전에 이 골목길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완전 대형 상권부터 이렇게 완전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같이 두루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업 강의를 할 때도 무조건 뭐 기술이 있어야 돼요, 뭐 인테리어 잘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상권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제 홍대 상권을 좀 다 설명드리자면 홍대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대에서 이제 상수역으로 이제 뭔가 상권이 이제 바뀌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홍대 메인과 상수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매장이었고 매장 평수는 약 40평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친구들 초창기에는 거의 8명 이상 같이 일을 했었고요. 뭐 낮은 낮대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뭐 밤인 밤대로 바글바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갑자기 그때 회상을 하면 뭐 예전에는 되게 마음이 아팠으나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골목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뭐 딱 밖에 보면은 뭐 사람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뭐 크게 대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상권이랑은 너무 다르죠. 아까 그렇게 있던 홍대 상권에서 이제 갑자기 슝 이렇게 올라와서 골목 상권으로 왔습니다. 지금의 치킨보이. 이제 5년 전에 여기 치킨보이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골목 상권이고 이제 그 홍대 상권이랑 이제 비교를 하자면, 매장으로 비교하자면 여기 평수는 한 7.5에서 8평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강동역 안쪽 골목길이에요. 대로변 아니고요. 완전 주택가 안쪽 골목길이고 유동인구는 보시면 압니다. 지금 한 분 지나가셨다. 한 분. 차 한 대 지나갔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일하죠. 직원 뭐 같이 일하는 뭐 분들 뭐 서 있을 때도 없어요. 옆에 있으면 꽉 차기 때문에. 대형 상권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살아남고 내 것을 혹은 내 손님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다 하면은 골목길 같은 경우 내가 자리 잡기 전까지 나 혼자만의 싸움을 좀 해야 돼요. 이 골목길에 있는 내 매장이 사람들에게 뭐 막말 입소문이 난다든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야 하는, 좀 달라요. 눈에 띄는 매장과 눈에 띄지 않는 매장인 거죠.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목 좋은 자리라고 할게요. 대형 상권의 목 좋은 자리, 이동인구 많은 자리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나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누가 목 안 좋은 자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목 좋은 자리 대부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맞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도 경쟁인 거예요. 이미 들어가는 것부터 뭐 옆에 누가 들어오네 마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독점이 더 강하긴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개성을 제대로 이 매장에 스며들게 해서 골목 앞에서 딱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본인의 손기술 가지고 좀 먹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골목 상권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창업을 한 이유 자체도 사실 그런 대형 상권에 피 터지는 경쟁이 좀 싫어서 나온 것도 있고, 물론 돈도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게요. 창업을 할 때도 합리적인 지출을 가지고,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정말 열심히 벌어놓은 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뭐 대출을 받으시든 뭘 하시든. 그럴 때 굳이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확신이 있는데 상권까지 봐가면서 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한 말이죠, 이것도.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상권을 보는 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맹신하지 말라 그래, 네가 뭔데? 왜 부동산 말 듣지 말라 그래?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신 게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창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가시다 보면 100% 큰일 나요. 운이 좋아서 터지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까지 그런 분들만 보고 살 겁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정말 전 대부분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청년 창업자,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게 준비해서 본인의 기술을 세상에 한번 내비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실 때 조금 이제 좀 적당히 돈을 들이면서 자기의 작품을 한번 사람들한테 천천히 내보일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대형 상권은 사실 빠릅니다. 평가받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하고 수정도 못해요. 바로 딱 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쵸? 근데 골목길은 조금 천천히 해요. 사실은. 물론 여기도 서바이벌이고 여기도 생존 싸움이긴 하지만 자기의 작품을 보다 좀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무튼 이런 충분히 골목에서 경험을 좀 하시고 대형 상권으로 가셔도, 욕심을 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대형 상권에서 너무너무 피마르는 그런 세월을 시간을 보내신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거를 확실하게 남들에게 어필하고 그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좋다면 골목으로 오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 상권과 골목 상권을 두 가지 다 경험한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대형 상권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거기만 보지 마시고 자기의 신념을 좀 믿고 볼 수 있는 게 많잖아, 시각이. 어쩌다 보면 상권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그쪽만 보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 것도 보시고
그 뒤에 둘러볼 게 되게 많답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많이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본인의 신념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믿고 분석보다는 본인이 좀 더 믿고 창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저의 절박한 마음 때문에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서 나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제발 자기 손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제발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그만큼 진짜 저도 같은 절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본인 하고 싶으면 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뭐.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지 마요. 아셨죠? 저는 그 말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대충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이제 기본적인 주제는 이제 상권의 분위기, 상권 분석에 대한 대충 이야기를 좀 해봤고,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저의 전문성, 저의 필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의 놀이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치킨보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골목길 안에 있는 이 매장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고, 어떻게 만들었고, 뭐 실제로 인테리어 노하우라든지 실제로 창업한 노하우, 그다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열거없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뭔가 의아한 게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그냥 저희 매장에 찾아오세요. 그럼 그때는 이 영상보다는 좀 덜 어색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도 한 잔 먹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다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또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치킨 튀겨야죠. 오늘 하루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